11장 API 리팩터링 보겠습니다. 모듈과 함수는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빌딩 블록이며 API는 이 블록들을 끼워 맞추는 연결부다. 그래서 API를 개선하는 방법을 새로 깨달을 때마다 그에 맞게 리팩터링해야 한다. 좋은 API는 데이터를 갱신하는 함수와 그저 조회만 하는 함수를 명확히 구분한다. 두 기능이 섞여 있다면 이런 거를 써야 되고, 값 하나 때문에 여러 개로 나뉜 함수들은 뭐 이런 걸 써보고, 또 뭐 함수의 동작 모드를 전하는 용도로만 쓸 때는 이런 걸 써보고, 이런 걸로 뭐 API를 리팩토링 하는 방법을 또 알려보겠다라고 합니다. 412페이지로 넘어가면 웅긴이가 이외에도 원서 웹 버전에 수록된 다음 리팩토링들을 번역해서 더 실었다 라고 뒤에 추가를 붙이고 있네요. 그러니까 원서에도 내용이 계속 추가가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을 나중에 팔로우업을 했나 봐요. 11.1 지리함수와 변경함수 분리하기 가겠습니다. get total outstanding and send bill 이라고 되어 있는데 total outstanding getter랑 send bill 이라는 함수를 두 개를 분리했습니다. 안쪽에서 뭐 리절트를 구해서 send bill 호출하고 리절트를 리턴하는 거 대신에 outstanding 구하는 거는 그냥 커스터머 인보이스에서 리듀스 한 결과만 리턴하고 send bill은 바로 별도로 send 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겠죠? 넘어가서 413페이지 중간에 계속 맨 밑에 쪽 보면은 겉보기 부수 효과가 있는 함수와 없는 함수는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좋다. 이를 위한 한 가지 방법은 지리 함수는 모두 부수 효과가 없어야 한다는 규칙을 따르는 것이다. 읽어오는 함수 getter 자체는 뭐 getter로서만 동작하게끔 한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명령 지리 분리 이 규칙을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프로그래머도 있는데 되도록 따르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그동안 효과도 톡톡히 봤다 라고 합니다. 절차는 넘어가고 예시로 갈게요. 이름 목록을 훑어 악당을 찾는 함수를 준비했다. 똑같이 10장에서 존재했던 그 악당을 찾는 뭐 10장 마지막 예지였나? 그죠? 여기서 check for miscreants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거랑 비슷한 예제인 것 같아요. 악당의 이름을 찾으면 가장 먼저 찾는 악당만 취급한다라고 해서 예시 코드에서는 alert for miscreants 뭐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alert for miscreant people 넣어서 조커에 해당하면 알람 띄우고 리턴 따로만에 해당하면 알람 띄우고 리턴 이런 내용입니다. 이걸 리팩토링을 해보자. 첫 단계는 함수를 복제하고 지리 목적에 맞는 이름 짓기다. 함수 자체를 복사해서 find miscreant라는 함수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는 부수 효과 이런 거를 빼자. 넘어가서 416페이지 이제 원래 함수를 찾는 곳 호출하는 곳을 모두 찾아서 새로운 지리 함수를 호출하도록 바꾸자. 그러니까 요 found라고 하는 데가 이걸 호출하는 데가 있었나 본데 요거 호출하는 내용을 요걸로 바꾸자. find 이걸로 바꾸고 바꾼 다음에 이거를 found로 넣고 alert for miscreant로 바꾸고 people인가? 요거를 people을 변수에 넣어놓고 해야겠네요. 이렇게 넣고 하면은 동작이 되겠지. 이제 원래 변경 함수 원본 함수에서 지리 관련 코드를 없앤다. 여기가 요거를 없앤다. 그러면 리턴만 남겠고
그러면 얼럿이 요때만 되니까 여기서는 찾기만 하는 거고, 네. 뭐 이렇게 여기서 스타트 ch11의 01.js. 여기서는 악당을 두 번 쳤는데요? 왜 두 번 뜨지? find miscreant만 호출했고 alert for miscreant 호출했는데 여기서 리턴이 빠졌구나. 이렇게 내용을 바꾼다라고 했으니까 네, 한 번만 찾게끔 돼야 되죠. 네, 여기까지인데 더 가다듬기. 중복 함수가 많아 보인다. 이번 경우에는 변경 함수에서 지리 함수를 사용하도록 고치면 해결된다. 요거겠죠. 여기서 if find miscreant people 빈문자열이 아닐 때는 set 요거를 해주게. 이거 지워버리면 된다. 이건 거 같고 이것도 바꿀 수 있겠죠? find 조커이거나 사루만이거나 하나만 찾으면 되니까. 그죠? set of 알람. 네, 이렇게인 것 같습니다. 넘어가고요. 11-2번 함수 매개 변수하기. 10% raise라는 함수 안에서 multiply가 있고 5% raise라고 해서 또 multiply를 해주고 있는데 이거를 하나로 합쳐서 raise라고 하는 걸로 해놓고 팩터에다가 10을 넣으냐 5를 넣느냐 이런 식으로 추출을 해보자 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함수의 두 개 이상의 함수의 로직이 아주 비슷하고 단지 리터럴 값만 다를 경우에 합쳐서 중복을 없애자 인 것 같습니다. 네, 명백한 예시로 바로 또 똑같은 예시가 나왔네요. 이거를 raise라는 걸 만들어서 섹터를 넣어서 1 플러스 섹터를 해주면 되는 식으로. 네, 이게 끝이다. 그러면 10% raise는 이 함수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가가지고 클로저로 0.1를 레이즈 0.1을 넣어주는 함수가 되고 5% raise는 레이즈 0.05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변경사항 없이 유지가 되겠죠. 근데 호출 자체를 전부 레이즈로 바꿔치기 한다면 이 클로저를 쓰는 게 아니라 이걸로 해서 가야지 맞겠죠. 하지만 이렇게 간단히 끝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다음 코드를 보자. 베이스 찰지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0이 붙었는데 제가 잘못 넣은 것 같아요. 네, 베이스 차지가 있고 여기서는 유세지가 0보다 작으면 $달러 0을 변환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마운트에다가 버텀 밴드, 미들 밴드, 탑 밴드 해서 리턴을 해준다. 버텀 밴드, 미들 밴드, 탑 밴드는 내용이 위쪽에 있습니다. USD도 예전에 있던 거 제가 가져왔고요. 대역을 다룬다, 그 밴드 대역을 다룬다라고 되는데 새 함수의 로직이 비슷하다. 여기가
전부 UCG를 받아서 해주는데 요 내용이 완전히 같진 않은 상태인 거죠. 이거를 통합을 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가? 그렇지만 그렇긴 한데 앞에 간단한 예보다는 덜 직관적이다. 419페이지입니다. 비슷한 함수들을 매개변수화해서 통합할 때는 먼저 대상 함수 중 하나를 골라 매개변수를 추가한다. 단 다른 함수들까지 고려해서 선택해야 한다. 지금 얘처럼 범위를 다루는 로직에서는 대개 중간에 해당하는 함수에서 시작하는 게 좋다. 미들에서 시작하는 게 좋다. 그러니 미들 밴드에 매개변수를 추가하고 다른 호출들을 여기에 맞춰보자. within band라는 함수를 만들어 보자 라는 겁니다. within band는 그 다음에 bottom top 값을 받아다가 미들 밴드 내용으로 그대로 일단 해보자. 네, 그대로 일단 해보고 그러면 미들 밴드를 위딘 밴드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 지금 여기서 최소 비교되는 값이 100이랑 200이랑 있으니까 0은 그냥 무시할 수 있는 거니까 보텀과 탑을 200으로 넣어주면 되지 않겠느냐 라는 얘기고요. 그러면 여기 100이 넘어올 거니까 보텀으로 바꿔주고 요 200은 탑으로 바꿔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게 420페이지 초반까지 됐습니다. 그럼 미들밴드 없어도 되는 상태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바텀 밴드부터 하네요. 버럼 밴드는 그걸로 해볼 수 있겠다. 매스점 민에서 탑 값이 되니까 보텀을 0으로 주고 그죠? 여기가 보텀을 0으로 주고 탑을 100으로 주면 요거에 0이 들어가니까 0보다는 당연히 클 테니까 0보다 크면은 요게 계산이 되는데 0이면은 어차피 0이 반환되니까 지금 이걸로 해결이 되는 거네요. 그럼 요걸로 바꿔줘도 되겠다. 아 이거 좀 안전하지가 않은데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일단 출력을 해보고 가야겠어요. 사지로 아무거나 한번 좀 값을 넣어보죠. 10이랑 0이랑 보텀으로 한 150? 밴드가 어디서 들어가야 되는지 0 이하일 때랑 그냥 어떤 값이 들어오든 0 이하만 아니면 똑같이 계산이 되겠네요. 150 한번 해보죠. 마이너스까지 한번 넣어보죠. 마이너스 10. 그래서 2-2 이렇게 조금 나온다고? 매수점 민이 100으로 잡혀 있구나. 그러면 값을 다 크게 좀 키워봐야겠다. 110, 100까지 하자. 그 다음에 1500. 값이 너무 적네요. 다 값을 더 키워봐야겠다. 네, 00, 0.64, 0.99 이렇게 나오는 상태에서 얘를 이제 바꿔보죠. 미든밴드로 0이랑 100 네, 똑같이 됐다. 그럼 여기도 탑밴드도 바꿀 수 있겠다. 탑밴드는 200 이상일 때만 보통을 빼주는 요 부분이네.
탑의 미니멈 값이니까 미니멈 값을 어떻게 주지? 미니멈을 줄 수가 없이 얘는 탑 값에다가 그 무한대 값을 넣어줘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within band로 보통 값을 200으로 주고 무한대로 인피니티를 주면은 될까? 된 건가? 된 거 같죠? 네, 여기서도 책에서도 그러네요. 인피니티를 주면 되겠다. 무한대 값으로. 네, 그러면 얘네들 둘 다 필요 없게 된 거죠. 이걸로 해결이 됐습니다. 이렇게. 로직이 의도한 대로 성공하니 초기 보호구문을 제거해도 되겠다. 보호구문이 뭐가 있었지? 초기의 보호구문이 뭔가요? 초기의 보호구문 모르겠습니다. 초기의 보호구문이 뭔지를 이 사람이 얘기를 안 해준 것 같아요. 앞에 내용 봐도. 넘어갈게요. 11-3 플래그 인수 제거하기. set dimension 네임 밸류 받아서 네임이 하이트일 때 또 위스일 때 계산을 해주고 있는데 이거를 set height랑 set width로 함수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데 뭉쳐져 있던 거를 흩은다라는 의미에서 좀 전에 본 거의 반대 개념이네요. 11-2의 반대. 음, 바로 예제로 가볼게요. 뭘 하는 건지 예제를 보면서 보는 게 제일 빠르니까. 뭐 많다. 딜리버리 데이트 함수부터 등장을 합니다. 책에서는. 코드를 살펴보던 중 배송 일자를 계산하는 호출을 발견했다고 치자. 그중 일부는 다음처럼 호출한다. 어시먼트 딜리버리 데이트 이퀄 딜리버리 데이트 호출. 요 호출에서 오더를 넣고 트루냐 펄스냐를 넣어주고 있다. 다른 곳에서는 이런 식으로 한다. 그래서 요 네 가지를 만들어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만 보고서는 여기에 트루냐 펄스냐가 뭘 의미하는 거지? 라는 의문을 떠올려서 그래서 요 함수로 갔더니 이지 러시냐에 따라서 나눠서 작업을 하고 있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리언 리터럴 값을 이용해서 424페이지 어느 쪽 코드를 실행할지를 정하는 것이다. 전형적인 플래그 인수다. 이 함수가 어느 코드를 실행할지는 전적으로 호출자의 지시에 따른다. 따라서 명시적인 함수를 사용해 호출자의 의도를 분명히 밝히는 편이 나을 것 같다. 네, 이 두 가지를 딜리버리 데이트를 그냥 두 개로 쪼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러쉬일 때 처리를 해주고 요거 잘라서 여기다 여기는 언오더 대신에 여기를 언오더로 받자. 그 다음에 요거를 또 잘라서 레귤러 딜리버리 데이트로 해보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요 안에서 이즈 러시일 때는 좋아, 잘했어. 이렇게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렇지 해주면 되니까 얘가 요 위로만 가면 일단 실행을 한번 해보고 갈까요? 3-1 네, 7월 8일 12시, 1시, 2시, 3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쪼갰는데 그럴 거면 그냥 여기 true false 넘기는 거 대신에 처음부터 rush delivery date로 해서 true 없애도 되고 여기는 regular delivery date에서 false 없애도 되고 그러면 요게 딜리버리 데이트 구문 자체가 필요가 없겠고 425페이지로 가면 플래그 인수를 싫어하는 이유는 불리언 값을 사용해서가 아니라 불리언 값을 데이터가 아닌 리터럴로 설정하기 때문이다. 가령 딜리버리 데이트를 호출하는 코드가 모두 다음처럼 생겼다면 determine if rush on order를 is rush에 넣어놓고 그 다음에 이걸 is rush로 다시 넘겨주는 것 경우 이런 상황이라면 나는 딜리버리 데이트의 시그니처에 불만이 없었을 것이다. 한편 리터럴을 사용하는 것과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혼재할 수도 있다. 그렇더라도 나라면 플래그 인수를 제거할 것이다. 단 데이터를 사용하는 코드는 수정하지 않고 딜리버리 데이트도 제거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여 쓰임새가 다른 두 인터페이스를 모두 지원할 수 있다. 네, 지금 좀 전에 저희는 요거를 없앴지만 이 불리언이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요 함수를 유지해서 어디선가는 조건문을 나눠서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긴 할 거예요. 여기서도 지금 함수를 아예 바꿔서 호출했듯이 이 판단을 누가 할 거냐는 거지. 데이터가 넘어왔을 때 일반적으로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는 그냥 딜리버리 데이터 호출하고 불련이 넘어가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는 걸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데이터 그 자체를 넘어갔는데 이 데이터 안에서 바로 이 안에서 이즈러시인지를 판단해서 두 함수를 나눠서 호출을 해주든 일반적으로 그렇게 될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일단 없앤 것까지 넣고 넘어갈게요. 매개 변수를 까다로운 방식으로 사용할 때 앞에서 본 것처럼 조건문을 쪼개면 이 리팩터링을 수행하는 게 수월해진다. 하지만 매개 변수에 따른 분배 로직이 함수 핵심 로직의 바깥에 해당할 때만 이용할 수 있다. 그런데 매개 변수가 훨씬 까다로운 방식으로 사용될 때도 있다. 다음은 까다로운 버전의 딜리버리 데이트다. 똑같은 딜리버리 데이트인데 네, 여기가 if include 또 else if include 또 else 잔뜩이네요. 이 코드에서 이즈러시를 최상위 분배 조건으로 뽑아내려면 생각보다 일이 커질 수 있어 보여서 딜리버리 데이트를 감싸는 래핑 함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음, 음, 그러니까 러시 딜리버리 데이트는 데이트로 네,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걸로 바꿔보면 어떻겠느냐 이 얘기인 거죠. 네, 그 이렇게만 하고 이 안쪽은 지금 손대기가 너무 트리키하니까 이건 냅두고 가자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이 두 함수를 추가했다면 호출하는 코드들을 앞에서 조건문을 쪼갰을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호출하는 코드들을 매개변수를 데이터로 사용한 호출자가 하나도 없다면 이 함수들의 가시 범위를 제한하거나 함수 이름을 예컨대 delivery date helper only로 바꿔서 직접 호출하지 말라는 뜻을 명시했을 것이다. 네, 뭐 그런가 봐요. 음, 좀 그렇다요. 그죠?
여기는 좀 쪼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앞부분은 딜리버리 타임을 계산하고 있는 부분이고, 뒤에 부분은 이제 리절트를 반환하는 내용이니까, 요거는 조금 함수 추출 해보자. 딜리버리 타임, get 딜리버리 타임. 저희 입맛에 맞게. 이렇게 하면은 추출이 됐고, 그러면 여기 레실 필요가 없고, 콘스트가 되고, 이지 러시일 때는, 음, 이것도 또 추출해볼까? 아니다, 요건 냅두고 가면, 가보죠. 여긴 냅두고, 이 부분을 어떻게 좀 할 수 있으면 더 좋겠는데, 시간 관계도 있고, 넘어가죠. 요거는 여러분의 숙제로 하실 분은 알아서 하시는 걸로. 네, 손대기 까다로워 보이네요. 딱 봐도. 넘어갑시다. 11.4, 427페이지입니다. 객체 통째로 넘기기. 룸의 데이지 템프 레인지의 로우와 하이. 이거를 구해서 within range라는 걸로 if 문에다 넣었는데, 그러지 말고 데이지 템프 레인지 자체를 통으로 넘겨서 받을 수 있게끔 해주면 좋겠다. 배경 중간에 레코드를 통째로 넘기면 변화에 대응하기 쉽다. 그리고 매개 변수 목록이 짧아져서 일반적으로는 함수 사용법을 이해하기 쉬워진다. 하지만 함수가 레코드 자체에 의존하기를 원치 않을 때에는 이 리팩터링을 수행하지 않는데, 레코드와 함수가 서로 다른 모듈에 속한 상황이면 특히 더 그렇다. 음, 예를 들어 객체로부터 값 몇 개를 얻은 후 그 값들만으로 무언가를 하는 로직이 있다면 그 로직을 객체 안으로 집어넣어야 함을 알려주는 악취로 봐야 된다. 그래서 객체 통째로 넘기기는 특히 매개 변수 객체 만들기 후에, 즉 산재한 수많은 데이터 더미를 새로운 객체로 묶은 후에 적용하곤 한다. 넘어가서, 한편 한 객체가 제공하는 기능 중 항상 똑같은 일부만을 사용하는 코드가 많다면 그 기능만 따로 묶어서 클래스로 추출하라는 신호일 수 있다. 음. 많은 사람이 놓치는 사례가 하나 더 있다. 다른 객체의 메서드를 호출하면서 호출하는 객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여러 개를 건네는 경우다. 이런 상황이면 데이터 여러 개 대신 객체 자신의 참조만 건네도록 수정할 수 있다. 자바스크립트라면 디스를 건넬 것이다. 예시로 가보죠. 실내 온도 모니터링 시스템입니다. 일일 최저 기온, 일일 최고 기온인 난방 계획, 히팅 플랜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는지를 확인한다. 네, 템퍼러처 레인지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고, 룸 클래스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룸은 그 최소 최대의 온도를 지정을 해줬고요. 그다음 히팅 플랜은 난방 계획입니다. 난방 계획인데 여기도 로우와 하이를 지정해서, 그러니까 버튼과 탑에 넣어놓고 위딘 레인지를 호출하면은 어떤 방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넣었을 때 이 최대값이 이 플랜 계획한 것에 벗어나는지 여부를, 벗어나는지 아니면 속해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벗어났으면 펄스가 나오게끔. 호출자라고 되어 있는 게 428페이지 밑에 쪽 코드인데, 컨스트 로우 하이 있습니다. 얘네들. 그리고 if 플랜
플랜이라는 게 별도로 제시된 게 없어서 제가 만든 거예요. 히팅 플랜이란 걸로. 아무튼 그 플랜에 있는 위든 레인지가 여기 값을 넣었을 때 방 온도가 지정 온도를 넘어섰습니다. 그렇지 않고 true일 경우에는 within range true일 때는 적정 온도입니다. 추출하겠습니다. 결과부터 먼저 보죠. 4-1. 네. 21도, 25도를 히팅 플랜으로 넣었더니 룸을 여기다 해야겠다. 22도, 24도를 하니까 적정 온도입니다. 만약에 22도로 놓고 27도로 하면은 지정 온도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라고 얘기가 나오겠죠? 24도일 때는 적정 온도입니다. 17도일 때 벗어났습니다. 네, 이 상태인데 그런데 429페이지 최저 최고 기온을 뽑아내어 인수로 건네는 대신에 범위 객체를 통째로 건널 수 있겠다. within range를 넘길 때 여기에 넘버 range를 넘기면 더 좋지 않겠느냐. 요게 요로 들어가면 계산이 되게끔. 그러려면 히팅 플랜이라고 하는 여기 new range, within range라는 걸 받을 때 요거 말고 리팩토링을 해보자라는 거죠. 여기다가 이렇게 넣고 여기는 계산을 하는 거지. 넘버 레인지로 넣어서 넘버 레인지에 있는 버텀 또 넘버 레인지에 있는 탑 이렇게 맞나? 네, 이렇게 놓고 네, 지금 책에서는 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거 하지 말고 within 레인지로 바꾸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단계를 좀 더 해서 가려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가자. 그러면 요걸로 바꾼 걸로 여기서 호출을 해서 되게끔 그러면 여기가 room.date 템프 레인지를 호출하게끔 일단은 되는 상태죠. 이렇게 지우고 네, 그게 429페이지입니다. 모두 새 함수를 대체했다면 원래 함수를 인라인 해준다. 네, 요게 이제 동작되는 걸 확인했으니까 요거를 바꿔주면 되지. 얘가 여기로 오고 여기가 레인지가 들어오면 되고 응? 응? 왜죠? 이게 여기로 들어오는데 이거 맞지 않나? 21도, 25도, 22도, 24도면 어 뭐가 틀렸나요? 왜 이렇게 됐나요? 요길 때는 됐는데 로우 하이 아 여기가 로우 하이여야 되나 보네요. 아 그러네. 네. 넘버 레인지 자체도 네, 레인지 둘 다 똑같은 템퍼레이처 레인지가
클래스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로우 하이였는 탑과 랩. 네, 책에서도 로우 하이로 되어 있네. 그러면 요거 이제 탑 보텀 대신에 이렇게 없애면 되고, 여전히 잘 동작한다면 이름을 바꿔주자. 그러면 됐다. 이제 다음 예시로 갈게요. 4-2. 새 함수를 다른 방식으로 만들기. 똑같은 코드인데 이번엔 코드를 재정렬해서 기존 코드 일부를 메서드로 추출하는 방식으로 새 메서드를 만들려고 한다. 지금의 호출자 코드는 이에 적합하지 않지만 변수 추출하기를 몇 번 적용하면 원하는 모습으로 둔갑한다. 먼저 조건문에서 기존 메서드로 호출하는 코드들을 해방시켜보자. 어디 부분이니? 여기 일단 룸도 다시 여기로 들어오고, is within range라는 걸로 변수를 추출해 본다. 이것도 되나? 컨스트럴 추출 within range. 네, 추출하고 그런 다음 입력 매개 변수를 추출한다. 템프 레인지라는 걸로. 네, 이게 데이지 템프 레인지인데 이거를 추출한다. 이렇게 추출한다. 추출하면 같이 바꿔줘야 될 텐데. 네, 아무튼 추출을 했고, 그러면 다 끝났으면 함수 추출하기로 새 메서드를 만들 수 있다. is within range라는 함수를 근데 여기 플랜에서 호출하는 방식 말고 뭘 한다는 거지? 요거를 글로벌로 함수로 추출을 한다. 이렇게 추출을 하고 보면 이 함수가 여기 나와 있다고 하면 플랜을 넘기고 로우 하이로 넘기게끔 되어 있는 대신에 이 로우 하이 대신에 이제 템프 레인지가 오게끔 하고 이렇게 들어가나 보죠. 아, 요 위에까지 해서 이렇게 위에까지 해서 추출한 걸로 한 거네요. 여기는 템프 레인지를 넘기게끔 하고 되겠지 뭐. 일단 4-2로 가보고 음, 여기까지는 되겠고 그게 431페이지 밑에까지 왔어요. 음, 원래 메서드는 다른 컨텍스트에 있으니 함수 옮기기를 수행해야 한다. 호출자에서는 그러니까 그 추출을 했는데 추출한 거를 다시 이거를 메서드로 옮긴다고? 여기로 옮긴다고? 일로 옮긴다고? 그러면 옮겼으니까 얘는 또 다시 디스로 바꾸고 플랜 없애고 뭐가 다른 거지? 다시 플랜 살리고 이렇게 옮겼어. 옮기고 나면 잘 동작하니까
이걸 다시 인라인하고 그럼 뭐가 다른 거지? 이걸로 이렇게 간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가 로우고 여기가 하이고 동작하니까 없애고 동작하니까 이름 바꾸고 결과적으로 똑같아지는 거 아닌가? 중간 과정이 다른 거를 얘기하고 싶은 건가? 4-1이랑 같이 열어놓고 보면 이 로우 하이라는 걸 계산을 했지만 요거 템프 레인지라고 돼 있지만 넘버 레인지로 바꾸면 그리고 여기를 살리면 넘버 레인지를 살리면 똑같은 코드 아니냐 이거죠. 여기랑 똑같 똑같죠? 네, 그냥 뭐 애초에 뭐 이렇게 하면 될 거고 똑같은데? 아, 그러니까 앞에랑 똑같이 하는 건 똑같은 방법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면 더 빠르게 할 수 있다, 뭐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코드 작성 없이 해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려보면 네, 요 상태에서 코드 작성이 있긴 했는데 일단 요거를 변수로 추출하고 추출하고 그다음에 요것만 이렇게 바꿔주면 그리고 그러고 나서 요거를 추출한다. 여기까지를 글로벌 범위 함수로 추출해서 네, 뭐 이런 단계를 계속 거치다 보면 더 편하게 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근데 뭐가 편한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이게 일로 다시 옮기고 룸 다시 없애고 어? 아니 플랜을 없애야지. 플랜을 없애고 디스로 바꾸고 그러면 여기도 플랜 점으로 가고 플랜을 없애고 이거 없애고 지금 이렇게 온 건데 다 인라인화 하고 한 건데 이번에 방식이 너무 세세하게 들어가서 최종 결과물을 보고 나면 굳이 이런 식으로까지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것들이 참 많은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룸으로 넘어올 게 아니고 여기서 처음에 데이즈 템프 레인지로 들어왔어야 되지. 그러면 여기가 로우랑 하이로 갈 수 있고 로우랑 하이를 넘길 수 있는데 그 대신에 요게 들어오고 들어와서 여기가 로우 하이 되고 리턴 되고 지우고 지우고 리딘으로 바꾸고 리딘으로 바꾸고 끝. 네, 넘어가죠. 11-5로 가겠습니다. 오늘 시간을 너무 자꾸 끌면 안 돼.
매개 변수를 지리함수로 바꾸기. available vacation 호출하고 available vacation 연휴 계산하고 되어 있는 부분에 들어가는 내용이 employee랑 grade랑 들어가 있는데 grade라는 게 employee 안에 있으니까 음, 매개 변수를 하나로 줄여도 될 것 같다. 이 얘기일 것 같아요. 예시로 바로 가보죠. 5번 예시. 오더 클래스가 있습니다. get first final price, get final price에서 베이스 프라이스를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퀀티티가 100 이상이 100보다 크면 디스카운트 레벨을 2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1로 하고 그 다음에 디스카운티드 프라이스를 해서 베이스 프라이스에다가 디스카운트 레벨 대입을 하고 디스카운트 프라이스에서는 베이스 프라이스랑 디스카운트 레벨 받아다가 1일 때 2일 때 계산을 다시 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간소화를 해보자. 함수를 간소화하다 보면 임시 변수를 지리 함수로 바꾸기를 적용할 때가 많다. 이를 앞에 파이널 프라이스 함수에 적용하면 다음처럼 변한다. 디스카운트 프라이스 파이널 프라이스 부분에 여기 디스카운트 레벨 부분을 게터로 바꿀 수 있겠다. 네, 이렇게 추출한 다음에 요거를 게터로 바꾸려면 이렇게 가야겠죠? 이거죠? 됐나? 그 디스카운트 레벨을 추출해놓고 보니까 여기가 2나 100보다 크면 2고 그렇지 않을 땐 1이니까 요거를 그냥 리턴으로 바로 갈 수 있겠다. 이 얘기 아니냐. 그죠? 이렇게 추출이 됐습니다. 435페이지 중간에. 그 결과로 디스카운티드 프라이스 함수에서 디스카운트 레벨 함수에 반환값을 건넬 이유가 사라졌다. 요게 어차피 디스점 디스카운트 레벨이니까 여기를 디스로 바꿔버리면 여기서 호출이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럼 여기도 필요가 없고 이렇게 되고 이제 함수 선언 바꾸기로 이 매개 변수를 없앨 수 있다. 없앴어. 끝이네. 허무한데요? 허무한데? 요거 인라인 뭐라도 좀 해보고 싶다 더. 이렇게 해보자. 음... 베이스 프라이스라는 것도 결국 얘네들 가지고 바꾸는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계산할 수 있잖아. 어차피 디스에 있는 애들 값으로 하는 건데. 그럼 이것도 또 필요 없잖아. 그럼 이렇게 갈 수 있죠. 그러면 어차피 게터를 해주는 거에서 리턴해서 다시 디스에 있는 걸 호출해서 하느니 얘네가 전부 인라인화 하면 되네. 얘네가 그냥 율로 통으로 들어오면 되겠네. 그죠? 그럼 이거 필요 없잖아. 네, 이러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케이스 1, 2일 때 그리고 디폴트로도 리턴이 정해져 있으니까 게터가 동작이 안 하는 게 아닐 것이고 그럼 처음부터 파이널 프라이스를 바로 계산이 되는 거네요. 근데 이렇게 놓고 보니까 처음 거랑 똑같아졌나? 초반에서 그 디스카운트 레벨을 계산하는 부분만 추출이 됐고 아니네 디스카운티드 프라이스라는 게 없어졌으니까 처음이랑 다르네요. 네, 좋아졌네요. 넘어갈게요. 11.6으로
지리 함수를 매개 변수로 바꾸기. 타겟 템퍼러처 플랜 함수를 호출하는데 내용이 플랜을 받아다가 thermostat.current temperature를 받아다가 하고 있습니다. 얘를 타겟 템퍼러처에다가 thermostat에 있는 current temperature를 넘겨주는 걸로 바꿔보자. 네, thermostat이라는 게 외부 변수일 텐데 그거를 함수 안에서 뭐 전역 변수를 참고하고 있는 함수를 그냥 그 매개 변수로 넘겨주는 방식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예시를 예시를 봐야지 알겠네요. 간단하지만 거추장스러운 코드를 준비했다. 438페이지. 사용자는 온도 조절기로 온도를 설정할 수 있지만 목표 온도는 난방 계획에서 정한 범위에서만 선택할 수 있다. 히팅 플랜 클래스가 등장을 하고 다시 get 타겟 템퍼러처 있는데 여기에 서머스탯이라는 것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셀렉티드 템퍼러처가 맥스보다 클 때는 맥스만 할 수 있게, 또 민보다 작을 때는 민까지만 선택할 수 있게, 그렇지 않을 때는 서머스탯에 있는 셀렉티드 템퍼러처를 그대로 가져가게. 이 서머스탯이라는 게 뭐냐, 얘는 전역 변수다. 호출은 템퍼러처 컨트롤러라는 거 안에서 호출을 해주고 있는데 set to heat, set to cool, set off라는 함수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히팅 플랜을 만들어다가 히팅 플랜에 계획되어 있는 온도가 현재 온도, 그 스탯상의 현재 온도보다 크면 데우고 낮으면 식혀라. 그렇지 않으면 같으면 꺼라 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내가 이 시스템의 사용자라면 내 바람보다 난방 계획이 우선한다는 사실에 짜증이 날 것이다. 하지만 개발자로서의 나는 타겟 템퍼러처 메서드가 전역 객체인 서머스탯에 의존한다는데 더 짜증이 난다. 그러니 전역 객체에 건네는 지리 메서드를 매개 변수로 옮겨서 의존성을 끊어보자. 첫 번째로 할 일은 변수 추출하기. 어디서 추출하냐? 히팅 플랜 클래스에서 추출을 하는데 이 서머스탯 셀렉티드 템퍼러처라는 거를 추출을 해보자. 이렇게 추출을 하면 밑에 애들도 같이 바꾸면 좋을 텐데 이게 조금 아쉽네요. 추출이 됐어. 이제 매개 변수의 값을 구하는 코드를 제외한 나머지를 메서드로 추출하기가 한결 수월해진다. 요게 이제 추출이 됐으니까 그 밑에 애들 가지고는 메서드로 추출이 안 되네. 안 될 때는 할 수 없이 복사를 해서 써야겠죠. 타겟 템퍼레이처 그러다가 봇 그러면 여기까지가 시스템 타겟 템퍼레이처 이렇게 넘기면 되는 걸로. 리턴, 그죠? 그게 439페이지까지. 다음으로 방금 추출한 변수를 인라인하면 원래 메소드에 닿는 단순한 호출만 남게 된다. 인라인 안 했나? 네, 요거를 인라인을 하면 이렇게 넘기면 되고, 그러면 얘 자체가 다시 일로 들어와도 되겠네? 메소드까지 인라인한다 라는 게 무슨 말이죠? if 해서 여기를 여기를
히팅 플랜에서 가져오게끔 하는 거군요. 그죠? 히팅, 어? 아닌데? 서머 스탯은 그대로 있고, 여기가 히팅 플랜에 있는 거, 요 부분을 요걸로, 요렇게, 셀렉티드 템퍼레처로.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원래가 타겟 템퍼레처인데? 타겟 템퍼레처를 하려면 셀렉티드 템퍼레처를 넘겨야 되는데, 일단 해보죠. 일단, 여기까지 뭐, 내용은 똑같이 봤어요. 똑같이 봤는데, 요거를 새 메소드의 이름을 원래 메소드의 이름을 바꿀 차례다. 음, 이건 뭐 이제 인라인으로 바꾸면 되긴 하겠고요. 아, 이 게터를 지금 안 쓰는 상황이 됐으니까 이름을 바꿀 수 있는 거죠. 이를? 이름을 바꾸면 되는데, 음, 이게 된 거라고 정말? 그러니까, 그러니까 최초의 처음 내용을 보면 처음에 이 클래스 안에서 서머 스탯을 쓰는 게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해서 걷어내자라고 했는데 걷어내서 여기서 히팅 플랜에 있는 메소드에서는 어떤 템퍼레처를 받는 것까진 좋아. 이 컨트롤 안에서는 여전히 이 전역 변수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거는 클래스가 의존하는 건 아니니까 상관없나? 그, 뭐 그렇긴 하죠. 사실 얘가 여기 있을 게 아니라 여기 있어야 맞는 거긴 하지 원래는. 여기 있었을 때도 똑같이 동작이 되니까 문제는 없는 거긴 하네요. 음. 요것도 뭔가 조금 될 것 같은데? 추출을 한번 해보자. 음, 한번, 한번 제 생각대로 한번 해볼게요. 뭐 여지껏 계속 그래왔지만. 서머 스탯을 넘겨가지고 그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히팅 플랜 안에서 여기서 음, 컴페어라는 걸 넣어서 스탯 넘겨서 그러면 여기가 if 디스점 타겟 템퍼러처로 스탯에 있는 셀렉티드 템퍼레처로 스탯에 있는 커런트 템퍼러처일 때는 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좋아. 네. 요런 걸로 넘어오면 1스까지 필요 없고 이렇게 가면 되면 이 스탯이라는 게 그냥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뭐 아무튼 이러면 if hitting plan 점 compare 네, 서머 스탯 자체를 넘겼을 때 0보다 크면 set to hit이고 요거면
0보다 작으면 set 쿨이고, 그렇지 않으면 set off고 되니까 이거를 다시 변수로 추출. 히팅 set need 뭐 변수를 뭐라고 할까? 변수명 아무렇게나 해볼게요. 변수명 comparison 아닌데 그냥 hit이라고만 해보죠. 대충 아무렇게나 대충 해놓고 0일 때는 이거고 그죠? 된 거 같지 않나요? 얘를 자체를 넘겨줘서 여기서 계산하게. 음. 근데 뭐 이 이상 더 해도 되겠지만 여기가 이거 비교를 이렇게 가도 되겠네 이제. 그러면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네, 뭐 아무튼 넘어갈게요. 440페이지 441페이지. 이 리팩터링을 수행하면 호출하는 쪽보다는 호출하는 쪽 코드는 전보다 다르게 어려워지는 게 보통이다. 그랬었죠 아까. 의존성을 모듈 바깥으로 밀어낸다 함은 그 의존성을 처리하는 책임을 호출자에게 지운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결합도를 낮춘 효과에 대한 반대급부인 셈이다. 그런데 이 리팩토링을 얻는 것이 온도 조절계 객체와의 결합을 제거한 것만은 아니다. 히팅 플레인 클래스는 불변이 되었다. 불변이 되었죠. 지금 상태도 불변이죠. 스탯을 받아다가 처리만 하고 있으니까. 모든 필드가 생성자에서 설정되면 필드를 변경할 수 있는 메소드는 없다. 그쵸? 맥스랑 민이 생성자 컨스트럭터를 할 때 처음 지정한 것만 지정이 되고 지정하는 것도 없었거든요. 컨스트럭터도 없었구나. 컨스트럭터를 살려놓고 본다면 이것만 되겠죠. 이후에 게터 세터가 없으니까 세팅도 못하는 상태인 거지. 이 클래스의 다른 코드를 생략한 것은 독자 여러분이 굳이 다 살펴보지 않도록 배려한 것이 그냥 나를 믿어주길 바란다. 난방 계획도 불변이므로 난방 계획, 히팅 플랜 자체가 불변이니까 온도 조절기 참조를 메서드 밖으로 옮긴 것이 타겟 템퍼레처 호출하는 함수를 투명하게 만들어준다. 참조 투명하게 만들어준다. 따라서 같은 객체의 타겟 템퍼레처 함수에 같은 인수를 넘겨 호출하면 언제나 똑같은 결과를 돌려줄 것이다. 난방 계획의 메소드도 모두 참조 투명하다면 이 클래스는 테스트하고 다루기가 훨씬 쉬워졌을 것이다. 얘도 지금 참조한 것만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참조 투명 된 걸로. 자바스크립트와 불변 클래스. 자바스크립트의 클래스 모델에서는 객체 안의 데이터를 직접 얻을 방법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불변 클래스임을 보장하는 수단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클래스를 불변으로 설계했음을 알리고 그렇게 사용하라고 제안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값어치를 할 때가 많다. 클래스의 불변 성격을 부여하는 건 훌륭한 전략이며 지리함수를 매개면으로 바꾸기 리팩터링은 이 전략을 실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좋습니다. 네, 여기가 지금 값이 안 넘어가서 그런 거. 넘어갈게요. 11.7 세터 제거하기. 딱 반 온 것 같은데 시간도 1시간 지났고 계속 가보죠. 세터 제거하기. 클래스 펄슨의 get name, set name이 있는데 set name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세팅을 할 수 없게 가져오기만 읽어오기만 가능하게. 간단한 사람 클래스를 준비했다. 예시로 가서요. 443페이지. 코드로 사람 객체를 하나 생성한다. new person 마틴 만들고 name 마틴 id 1, 2, 3, 4 넣어줬어요. 사람의 속성 중 이름은 객체를 생성한 뒤에라도 변경될 수 있겠지만 아이디는 그러면 안 된다.
이 의도를 명확히 알리기 위해 id 세트를 없애보자. get id, set id를 없애보자. 최초 한 번은 id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하므로 함수 선언 바꾸기를 로 생성자에서 id를 받도록 한다. 함수 선언 바꾸기를 이게 된다고? 네, 요거를 컨스트럭터로 바꾸자. 바꾸면 되겠네요. 이렇게 바꾸고 그다음에 여기가 1, 2, 3, 4가 넘어가게끔 해줘야겠네. 이러면 되지. 끝? 아이고 허무해라. 7번은 끝이네요. 뭐 더 얘기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요거는 set name은 가능한데 set id는 안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갔어야 된다라는 그냥 클래스의 기본적인 얘기니까 넘어가고요. 생성자를 팩토리 함수로 바꾸기. 이거 예전에 많이 해봤던 거죠. 우리 그, 클래스 상속 얘기 나올 때마다 팩토리 만들어서 하는 것들이 좀 등장했던 것 같아요. 음, 예시로 바로 가죠. 뭐 인플로이 클래스가 있는데 인플로이 클래스에 대해서 직원 유형이 있나 봐요. 컨스트럭터의 타입 코드라는 게 있고 이 get 타입을 하면 타입 코드를 해주는데 리걸 타입 코드라고 해서 E는 엔지니어, M은 매니저, S는 세일즈 퍼슨 되고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에서 다큐먼트로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름이 제남이고 인플로이 타입이 매니저고 리드 엔지니어라는 그러니까 리드 엔지니어는 로이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캔디데이트라고 해서 뉴 인플로이를 만들어서 네임과 인플로이 타입 지정을 해서 캔디데이트를 만들고 리드 엔지니어도 또 인플로이로 방금 리드 엔지니어라고 되어 있는 이 정보를 가지고 E를 넘겨줬다. 네, 간단하지만 이상한 예였다. 직원 유형을 다루는데 이 값을 넘겨주는 게 좀 클래스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든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일단 한번 따라가 보죠. create employee 팩토리 함수를 만들어서 타입 코드를 받아다가 네임이랑 타입 코드를 그대로 호출해 주는 걸로 하면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결과를 한번 볼까? 08. 네, 캔디데이트는 제남이고 레드 엔지니어는 로이고 캔디데이트의 네. 캔디데이트의 타입도 한번 보죠. 네, 제남 M 로이 요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네, 팩토리로 바꿨고 하지만 이건 내가 권장하는 코드 스타일이 아니다. 함수의 문자열 리터럴 건네는 건 악취로 봐야 한다. 여기가 넘어가는 게 악취다. 악취죠. 그러니까 크리에이트 인플로이는 그냥 하고 크리에이트 엔지니어를 따로 만들어서 여기서 해보자. 이러면 여기는 이런 게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 얘기죠. 팩터리 함수의 이름에 녹여서 해보면 어떻겠냐. 음. 이거 클래스 상속으로 구현하면 더 좋을 것 같은 예제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는 지금 팩토리를 소개해주기 위한 목적으로서만 이 예시를 써먹은 것 같아요. 아쉽지만 넘어갈게요.
인플로이 안에 밑에 매니저, 그다음에 엔지니어 이런 서버 클래스들이 있으면 그거를 스위치 케이스로 나눠서 타입 코드에 별로 클래스를 나눠주는 게 예전에 그런 방식으로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넘어갈게요. 11.9 함수를 명령어로 바꾸기. 스코어 함수가 있는데 긴 코드 생략되어 있고 이 스코어를 execute라고 해서 실행하는 메소드를 남긴 스코어러라고 하는 클래스로 바꾸는 걸로 해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명령 객체 대부분은 메소드 하나로 구성되며 449, 8페이지 맨 밑에서부터였어요. 449페이지 맨 처음 부분입니다. 이 메소드를 요청해 실행하는 것이 이 객체의 목적이다. execute라는 그 커맨드 패턴 얘기하는 것 같아요. 명령은 평범한 함수 메커니즘보다 훨씬 유연하게 함수를 제어하고 표현할 수 있다. 명령은 되돌리기, 언두 같은 보조 연산을 제공할 수 있으며 수명 주기를 더 정밀하게 제어하는 데 필요한 매개 변수를 만들어주는 메소드도 제공할 수 있다. 등등등. 이처럼 명령을 사용해 얻는 이점이 많으므로 함수를 명령어로 리피터링할 채비를 갖춰야 할 것이다. 하지만 유연성은 언제나 그렇듯 복잡성을 키우고 얻는 대가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1급 함수와 명령 중 선택해야 한다면 나는 95%는 1급 함수에 손을 들어준다. 내가 명령 execution을 선택할 때는 명령보다 더 간단한 방식으로는 얻을 수 없는 기능이 필요할 때뿐이다. 소프트웨어 개발 용어 중에는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 게 많은데 명령도 마찬가지다. 지금 맥락에서의 명령은 요청을 캡슐한 객체로 디자인 패턴 중 명령 패턴, 커맨드 패턴에서 말하는 명령과 같다. 맞네요. 커맨드 패턴 얘기하는 거네요. 한편 명령 질의 분리 원칙, 커맨드 쿼리 세퍼레이션 프린시플에서도 명령이 등장한다. 이 원칙에서의 명령은 객체의 겉보기 상태를 변경하는 메서드를 가리킨다. 이 책에서는 이 의미의 명령을 이야기할 때는 명령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대신 변경하면서 modifier 혹은 mutator라고 하겠다. 맞습니다. 지금 커맨드 패턴을 구현을 해보자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시로 넘어가서 core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 스코어링 가이드를 가지고 스코어를 얼마인지를 출력을 해봐라. 공구. 첫 번째 거는 오리진 스테이트가 CA라서 오리진 스테이트를 가지고 캔디데이트에 있는 오리진 스테이트를 가지고 스테이트 위드 로우 설티피케이트라는 스코어링 가이드라는 게 또 여기 있네. 가지고 여기에서 스테이트를 넘겨서 오리진 스테이트가 CA에 해당하거나 ME에 해당하면 true가 반환되는 이 스코어링 가이드에 의해서 이게 true이니까 다시 서티피케이트 그레이드가 low가 되고 그래서 리절트에는 5를 빼서 다시 또 헬스 레벨에 5를 빼서 어쩌고저쩌고 했더니 첫 번째 요 오리진 스테이트가 CA이고 스모커가 true이고 스코어링 가이드는 그대로일 때 마이너스 10이 나왔고 뉴욕일 때는 또 담배 안 필 때는 0이 나왔고 이런 지금 복잡한 내용입니다. 이걸 한번 바꿔보자. 스코어라는 거를 클래스를 만들어서 빈 클래스를 만들어서 빈 클래스를 만들고 execute로 모든 것을 옮겨보자. 이거를 네, 모든 것을 옮기고 그러면 옮겼으면 요거를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u score execute ex20 좋다. ex20로만 해보자. 짧을수록 좋죠. 어차피 이건 알 수 있으니까. 응? undefined 나오네. 리턴을 안 해줬구나.
됐죠? 똑같이 됐죠? 주로 나는 명령이 받는 인수들을 생성자로 옮겨서 execute 메소드는 매개변수를 받지 않게 하는 편이다. 그게 맞겠죠? 커맨드라고 해도 컨스트럭터에서 다 받게끔 하고 이렇게 가는 게 맞겠죠? 캔디데이트, 메디컬 exam 이런 거 다 똑같이 넣어주고 얘네들은 올려주고 다음에 얘네들을 없애서 이라고 나는 부분마다 다 요거를 붙여주게. 스코어링 가이드는 안 쓰나? 여기 있다. 됐나? 메디컬 exam 캐널 리드 프로퍼티 이제 스모커를 못 읽는다. 얘가 안 들어왔다. 아, 여기서 안 넘겨줬고. 아, 요걸 안 옮겨줬죠, 지금.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해서 얘를 다시 요 밑으로 좀 가서 봅시다. 얘는 요 밑으로 가고. 이러면 되네. 옮겼어. 아유, 451페이지 보니까 하나씩 옮기고 있습니다, 또. 저는 하나씩 옮기지 않고 한 번에 다 옮겼어요. 한 번에 다 옮겼는데 끝나버렸네. 452페이지 내용 전체를 끝내버렸네요. 아무튼 이상으로 더 가다 놓을게. 이상으로 함수를 명령어로 바꿔봤다. 하지만 이 리팩터링의 본래 목적은 복잡한 함수를 잘게 나누는 것이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단계들을 개략적으로 설명해 보겠다. 그죠? 잘게 쪼개는 게 좋죠. execute에서 result라는 거를 디스점 result로 바꿔보자. 참 result로 바꾸겠다. 그러면 참 result 추가해주고 그러면 이 리절트를 계산하는 부분이 여기서 일로 좀 위치를 바꿔도 되겠네. 그 다음에 여기가 리절트는 이렇게 돼야 될 거고 남은 지역 변수들도 같은 방법으로 바꿔준다. 지역 변수들 얘네들을 다 바꿔보겠습니다. 렛 없애고 헬스 레벨은 점샵 헬스 레벨로 그 다음에 하이 메디컬 리스크 플렉 또 바꿔봅시다. 네, 다 바꿨나? 서티피케이트 그레이드 또 바꿔? 응, 바꾸네요. 또 추가해주고 여기는 이렇게 바꿔줘야 되고 이렇게 바꿔줘야 되고 여기는 됐고 마이너스 10 0이었나 원래?
서티피케이션 그레이드인데 폰트가 바뀌어가지고 그 리턴 문이 여기가 그 줄바꿈이 달라졌네요. 그죠? 똑같이 됐죠? 이렇게 바꿨어. 바꾸고 나서 너무 단순해서 책에 싣지 않는 리팩토링이 몇 개 있는데 방금 적용한 리팩토링 그중 하나다. 조금 미안하게 생각한다. 네, 미안하다고 합니다. 어, 함수의 상태가 모두 명령 객체로 옮겨졌으니 따라서 함수가 사용하던 변수나 그 외의 범위에 구애받지 않고 함수 추출하기 같은 리팩터링을 적용할 수 있다. 스코어 스모킹이란 거를 추출을 해보자. 엑스큐션 안에서 위즈 스모커 있는 부분을 추출을 할 수 있겠네. 메서드로 이렇게 추출하고 그 다음에 얘는 다시 올려놓고 보면 설티피케이션 그레이드를 뭐 이런 식으로 추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다 추출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어? 됐는데 이 리졸트에다가 하는 게 뭐 별로 마음에 들진 않는데 unexpected identifier 프라이빗이 붙은 게 문제죠. 되고는 있는데 네, 이걸 함수를 추출했다라고 볼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별론 것 같아요. 내가 명령에도 익숙하기도 하거니와 명령을 사용하면 서브 함수들을 테스트와 디버깅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 네, 이렇게 쪼개졌기 때문에 디버깅은 할 수 있을지언정 얘네들이 순수한 목적을 가진 함수가 아니라 그냥 클래스 안에 있는 메소드이니까 상관은 없겠지만 너무 좀 복잡해지는 느낌인데 아무튼 뭐 필요할 때가 있겠죠. 이런 식의 방법도 넘어가서 11-10 명령을 함수로 바꾸기 차지 캐큘레이터 클래스가 있는데 execute라고 하는 부분을 함수로 바꾼다. 방금 한 거에 반대네요. 그냥 뭐 이게 너무 굳이 이렇게까지 할 게 아닌 내용이다 싶을 때는 바꾸면 되니까 간단한 편이니까 간단한 편일 때는 함수로 대체를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457페이지 예제로 가면요. 네, 상황에 맞게 늘 하면 된다는 얘기니까 늘 그렇겠죠. 클래스를 생성하고 호출하는 코드를 함수로 추출한다. 여기겠죠? 요거를 함수로 charge라고 해서 커스터머랑 유시지랑 프로바이더 받아다가 이렇게 그럼 여기가 마우스 이래 차지가 되겠죠? 계산 한번 좀 보고 갈까? 10번 1050 처음에 1050이었고 바꾼 다음에도 1050이 나오고 있고 이 상태에서 음,
이때 보조 메소드들을 어떻게 다룰지 정해야 하는데 베이스 차지라고 하는 게터가 이 차지의 보조 메소드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얘가 일단 욜로 들어가게끔 인라인을 바꾸고 나서 이렇게 네. 바꾸고 나서 마우스 왜 이러지 오늘? 여전히 같이 나오면 1050이 그대로 나오고 있고 그럼 개차지로 옮겼고 그 다음에 로직 전체가 한 메소드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그 다음으로는 생성자에 전달되는 모든 데이터를 주 메소드로 옮겨야 한다. 그러니까 얘네들을 이렇게 옮겨서 복붙으로 옮겨서 디스점 샵을 없애면 그 다음에 getCharge라는 거 대신에 getter로 바꾸면 그러면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점 charge 얘네가 없어지고 다 없애버리고 잘 되고 있으니 요거 자체가 사실상 의미가 없고 그럼 차지라는 거 그대로 추출이 되니까 요게 요대로 갈 수 있는 거다. 이렇게 그러면 클래스 자체를 없애버릴 수 있겠다. 이렇게 됐나? 네, 그 단계를 지금 459페이지, 460페이지까지 쭉 해가지고 온 겁니다. 근데 뭔가 베이스 차지 계산하는 부분이 지금 별도로 빠져있는 느낌인데 인라인으로 해서 다시 또 넣어주면 이렇게 제 것처럼 되는 거죠, 어차피. 네. 됐죠? 11로 갈게요. 수정된 값 반환하기 토탈 에이센트, calculate 에이센트 함수가 있고 그 안에서 포문을 돌리고 있고 하고 있는데 바뀐 내용은 뭐가 바뀌었나? 리절트를 계산해서 리절트를 반환하게끔 해서 아 네, 위에 코드는 total ascent라는 변수를 먼저 선언해서 calculate ascent가 그 위에 있는 방금 선언한 그 변수 total ascent를 그대로 값에 반영되게끔 해주고 리턴하는 거 없이 그냥 해주는 의존성이 있는 함수였던 거죠. 근데 그거를 함수 호출해서 반환해 주는 걸로 바꾼 거죠. 데이터가 수정된다면 그 사실을 명확히 알려주어서 어느 함수가 무슨 일을 하는지 쉽게 알 수 있게 해주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 461페이지의 위의 코드를 보면 calculate ascent라는 함수를 호출했을 때 이게 total ascent의 값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를 이 함수 내부를 까보기 전엔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밑에 코드는 calculate ascent를 호출한 걸로 호출한 결과를 total ascent에 바로 직접 대입을 하고 있으니까 얘가 어떤 결과를 반환한 거가 이 변수에 영향을 주겠구나라는 게 바로 명시가 되니까 가독성 면에서 너무 좋고 좋다 좋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460페이지 예제로 가서 GPS 위치 목록으로 다양한 계산을 수행하는 코드가 있다. 여기부터 total ascent, total time, total distance 그리고 calculate 해주고 있고 마지막에 pace, total time, total distance 해주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지금 다 어떤 값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녀석들인데 우리가 그걸 알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거를 바꿔보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로 얘에 대해서만 살펴보자. 나머지들도 아마 그런 영향을 주겠지만
생략하고 하나만 보자. 먼저 토탈 리센트 값을 반환하고 호출한 곳에서 변수에 대입하기 고친다. 여기 이렇게 대입하기 고치려면 리턴을 해줘야 된다. 여기가 얘 대신에 net result는 0 넣어서 처음엔 이걸로 가네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이름을 바꾸자. 바꿨고 그런 다음에 얘가 어차피 바뀌는 데는 여기밖에 없으니까 위로 올리고 콘스트로 바꾸고 나머지도 다 그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다. 콘스트 얘가 오는 거죠. 이렇게 여기도 뭐 리턴 뭔가가 있겠지. 그거겠죠? 네, 뭐 더 언급할 게 없네요. 11.12로 갑니다. 오류 코드를 예외로 바꾸기. if bad일 때 리턴 에러 코드 해주는 거를 throw exception으로. 네, throw new error 해주는 거죠. 뭐 예외를 던지는 코드로 바꿔주는 게 뭐 바꾸면 좋죠. 뭐 예시 전역 테이블에서 배송지의 배송 규칙을 알아내는 코드 규칙을 보자. 쉬핑 룰 클래스가 있고 로컬 쉬핑 룰즈라고 하는 함수가 있다. 걔는 컨트리를 받아다가 컨트리 데이터에서 쉬핑 룰즈에 있는 컨트리 객체에 접근해서 데이터가 없으면 데이터가 있으면 쉬, 그 쉬핑 룰 클래스에 적용을 하고 없을 때는 마이너스 23을 던진다. 근데 요거에 의해서 마이너스 23이 왔으니까 요게 0보다 작은 값이니까 이거를 다시 호출했을 때 요게 0보다 작으면 또 그대로 넘겨주고 여기서 또 스테이트가 얘에 의해서 다시 또 0보다 작은 값이 오면 그때 에러 리스트에 푸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뭔가 복잡. 오류를 검사해서 오류가 발견되면 위로 전파 계속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최초에 이 엑시큐트를 처음 실행할 건데 그에 의해서 그 밑에를 갔더니 얘를 또 호출하고 호출한 걸 보니까 여기서 23을 내려주고 있고 걔에 의해서 마이너스 23이 전파된 게 여기에 들어가서 여기서 또 마이너스 23으로 해서 또 전파 리턴 되고 여기서 또 스테이트로 들어가서 여기서 리턴 돼서 에러 리스트에 푸시가 되는 전파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467페이지 여기서 가장 먼저 고려할 것은 이 오류가 예상된 것이냐다. 로컬 쉬핑 룰즈라고 하는 함수는 배송 규칙들이 컨트리 데이터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다고 가정해도 되나? 컨트리 인수가 전역 데이터에 저장된 키들과 일치하는 곳에서 가져온 것인가? 아니면 앞서 검증을 받았나? 이 질문의 답이 긍정적이라면, 즉 예상할 수 있는 정상 동작 범죄에 된다면 오류 코드를 예외로 바꾸는 이번 리팩토링을 적용할 준비가 된 것이다. 얘네들은 제대로 된 거다라고 가정이 된다면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이 부분은 예외로 던지는 걸로 해보자. 최상위에서 이 엑시큐트 부분에서 트라이 캐치로 가보자. 여기를 캐치로 가보자. 네. 그리고 if가 스테이트가 0이라고 하려고 했더니 얘가 스테이터스에
유효 범위가 트라이 블록으로 국한된 조건문에서 검사할 수 없기 때문에 스테이터스를 초기화를 분리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렇게 평소라면 좋아하지 않을 방식이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다. 이게 분리가 됐어. 스테이트라고 하면은 지금 책이랑 다르니까 스테이터스로 해놓고 갈게요. 음. 이제 함수 줄을 트라이 캐치 블럭으로 감쌀 수 있다. 네, 스로우 이 캘큘레이트 shipping 코스트 맞죠? 자본 예외는 모두 다시 던져야 한다. 다른 곳에서 발생한 예외를 무심코 삼켜버리고 싶진 않을 테니 말이다. 호출하는 쪽 코드의 다른 부분에서도 주문 오류 목록이 추가할 일이 있을 수 있으니 적절한 핸들러가 이미 구비되어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트라이 블록을 수정해서 캘큘레이트 shipping 코스트 호출을 포함시킨다. 음? 이번 리팩토링은 추가된 예외만을 처리하고자 한다면 다른 예외와 구별할 방법이 필요하다. 별도의 클래스를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 특별한 값을 부여하는 방법도 있다. 예외를 클래스 기반으로 처리하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많은데 이런 경우는 서버 클래스를 만드는 게 가장 자연스럽다. 현재의 자바스크립트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지만 다른 자음처럼 하는 걸 좋아한다. 오더 프로세싱 에러, 익스텐지 에러를 만들고 있습니다. 됐나? 얘를 위로 올리면 그러면 최상위에서 요 부분에서 트라이 캐치에서 캐치가 넘어왔을 때 인스턴스 오브로 오더 프로세싱 에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에러 리스트에 추가하는 거를 여기다 해주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로 에러를 그대로 해주자. 그렇게 하면 이 부분에서는 사실은 이 스테이터스가 계산됐을 때 여기가 지금 리턴이 되고 있으니까 이 요거를 타지 않은 상태이겠죠,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거를 잘라왔는데 원래는 여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트라이 캐치 구문이 실행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무조건 요게 실행이 되는 상태인데 그 이유가 요 캘큘레이트 shipping 코스트에서 0보다 작을 때 에러를 던지지 않고 그냥 바로 리턴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런 건데 여기서도 스로우 에러를 해주면 되는 거죠. 여기서 어 여기가 아니라 이 위에서 해주면 되겠죠. 여기서 처음부터 데이터가 없을 경우에는 마이너스 23을 그리고 오더 프로세싱 에러로 마이너스 23을 던져주면 되는 거죠. 여기는 그냥 여기 이거를 호출했을 때 이 if문이 성립이 안 됐을 때는 에러를 던지니까 요 shipping rules가 결과가 shipping rules의 인스턴스이거나 아니면 에러이거나가 될 텐데 그게 여기가 지금 값을 비교하는 게 안 된다. 그러니까 요 if문이 되는 게 아니라 타입이 안 맞는다는 얘기일 것 같은데 타입이 현재로서는
shipping rules는 뭔데? shipping rules 인스턴스는 그 데이터라는 객체가 있는 거잖아. 요 0으로 비교할 수가 없는 상태인 거지. 사실 얘는 없어야 맞는 것 같은데요? 그죠? 요 지금 469페이지 중간쯤에서는 shipping rules가 0보다 작을 때 throw new error라고 해서 별도의 에러를 던지게끔 해주고 있는데 어쩌고 얘가 지금 현재 예전에는 이게 리턴 마이너스 23이었으니까 요게 0보다 작을 가능성이 있는 상태였는데 지금은 이 에러 코드로 던지게끔 하고서 뭘 리턴을 해주더라도 안 되겠지. 이래도 돼버리네? 읽히지가 않는데 여기서 지금 이게 타입스크립트가 아니고 JS라서 그런데도 타입스크립트로 잡으려고 하니까 지금 이러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안 되는 상황이 맞는 거죠. 이건 없는 게 차라리 낫겠다. 밑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줄 전체를 제거해도 안전하다. 오류를 콜스택 위로 전달하는 일은 예외 메커니즘이 대신 처리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젠 이게 걸리는 거죠. 오더 프로세싱 에러를 여기서 던졌으니까 여기서 걸리게 돼서 이게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지. 그러면 인라인을 여기서 할 필요가 없게 됐죠. 이제 이렇게 되죠. 뭐 요것도 쓰는 일이 없다면 이렇게만 하자. 음, 실행을 한번 해볼까? 네, 에러가 스테이터스를 하고 있는데 에러 코드가 2점 코드로 가야지 이제 ERR 점 코드. ERR 점 코드가 마이너스 23. 네. 요 위에까지는 실행이 되고 그래서 여기서는 문제가 없이 되다가 에러 리스트에서는 KO에 의해서 에러가 되게끔 들어온 상태가 됐습니다. 넘어갈게요. 마지막인가? 마지막인 것 같죠? 예외를 사전 확인으로 바꾸기. 네, 트라이 캐치로 들어가 있던 거를 이번엔 반대의 개념이네요. 트라이 캐치를 없애자. 예외라는 개념은 프로그래밍 언어의 발전에 의미 있는 한 걸음이었다. 오류 코드를 연쇄적으로 전파하던 긴 코드를 예외로 바꿔 깔끔히 제거할 수 있게 되었으니 말이다. 하지만 좋은 것들이 늘 그렇듯 예외도 과용되곤 한다. 예외는 뜻밖의 오류라는 말 그대로 예외적으로 동작할 때만 쓰여야 한다. 함수 수행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조건을 함수 호출 전에 검사할 수 있다면 예외를 던지는 대신 호출하는 곳에서 조건을 검사하도록 해야 한다. 예시로 자바 예시가 나와 있는데 언제나 그렇듯이 자바 대신 자바스크립트로 해보죠. 데이터베이스 연결 같은 자원들을 관리하는 자원 풀 클래스가 있다고 해보자. 자원이 필요한 코드는 풀에서 하나씩 꺼내 사용한다. 풀은 어떤 자원이 할당되었고 가용한지를 추적하고 자원이 바닥나면 새로 생성한다. 리소스 풀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available 하다는 배열이 있고 allocated라는 걸로 set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472페이지 예제에서 get 메소드가 있는데 이 get 메소드는 리절트 변수를 만들고 트라이 캐치로 available에서 팝을 해서 여기가 이런 게 원래 있었나? 나중에 들어가나? 음, 나중에 코드 진행하다가 들어가나 본데 아무튼 여기 현재는 없는 상태죠. 그 다음에 밑에 allocated에다가 리절트를 애드를 해주고 있습니다. 똑같죠? 지금 자바로 되어 있는 거. 캐치 에러일 때 리소스를 크리에이트해서 allocated에다가 애드를 다시 해줘라 리절트를.
그리고 리턴 리절트를 해줘라 되어 있고, 그다음에 add라는 거를 내용이 add가 어디서 등장했냐? 리소스 풀에 제가 파악을 해야 돼가지고 지금 일부러 이렇게 넣었군요. 네, add라는 메소드로 푸시를 계속 해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리소스를 크리에이트해서, 그러니까 자원을 계속 만들어서, 그 자원은 제가 지금 어떤 식으로 했냐면, 리소스라는 애는 아이디를 0으로 해서 클로저를 돌려서 그 아이디 값을 계속 하나씩 추가된 값을 클로저 안에 저장을 해두고, 그다음에 클래스는 이제 컨스트럭터를 선언할 때 그 자체가 아이디가 자동으로 하나씩 증가하는 걸로 해서 만들어지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create라고 하는 resource.create라는 거 호출에 의해서 new resource가 만들어지고, 그거에 의해서 아이디가 자동으로 배정되게. 그러면 여기서 풀에다가 add를 호출할 때 이 풀이 new resource 풀이라고 하는 클래스 인스턴스니까 available이라는 배열이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풀에 add를 하면 처음에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볼까요? 처음부터 리소스 풀의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풀에 get을 하면, 여기는 available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니까 팝을 해봤자 리절트가 비어있는 상태니까, 여기서는 요게 스로 에러를 하라고 하면 여기가 에러가 뜨겠죠. 그래서 실행을 먼저 해볼게요. 빈 배열에서 팝을 하면 리절트가 없어야지 않나? 요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볼까? 라고. 언디파인드인데? 리소스 풀을 만들면 처음에 빈 배열이고, 여기서 팝을 했을 때 리절트가 언디파인드니까 여기가 해서 스로우가 걸려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에러가 나야 될 것 같은데 에러가 지금 안 나고 있네요. 이상하네. 에러를 핸들링 해주는 데가 없어서 그런가? 이렇게 해볼까? 그래도 잘 실행이 되네요. 리소스 아이디가 1이 처음에 나왔어. 이상하다. 여기까지만 하면 보자. 있어서 지금 문제가 없는 거네. 리소스 아이디가 1이 만들어졌네요. 풀에 get을 처음 했는데 리소스 풀을 처음 만들었고, 여기서 처음 get을 했더니 네, 여기서 리절트가 없으면 스로우를 했는데, 이 스로우를 여기서 받아다가 리절트를 여기서 출력을 해준 게 없으니까 지금 아무것도 안 나온 거죠. 이렇게 해주고 나서 이거를 했으면 됐겠지. 그죠? 여기서 no available resource가 이제 뜨고 나서 그 다음에 리소스가 만들어져서 allocated add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 없는 상태인 거지. 그 상태에서 콘솔로 가보면 요 두 번째까지만 보면, 자, 에러를 일단 제가 이미 일부러 띄운 거고, 에러 뜬 다음에 리소스가 하나 만들어졌고, allocated가 거기에 리소스 아이디가 1인 리소스 하나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add를 3번 하면, 3번 하고 여기까지 출력을 해보면 이제 아이디가 처음에는 allocated가 1이었는데 add만 했더니 리소스가 2, 3, 4가 더 만들어졌어요. available, 가용한 available에. 근데
네, 리소스 풀에는 그 가용한 리소스가 3개가 들어갔지만 얼로케이트를 안 했지. 아직 get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get을 한 번 호출하면, 2번 호출하면 어떻게 나오는지 보면, 2번을 호출하면 탑이니까 4랑 3이 빠져서 순서대로 1, 4, 3 이렇게 들어가겠네. 1, 4, 3 들어갔고 리소스는 아직 2가 남아있고, 그럼 get을 한 번 더 하면 1, 4, 3, 2가 돼 있고 available은 없는 상태고, 그러면 여기서 get을 한번 또 해보자. 그리고 또 출력을 해보자. 1, 4, 3, 2가 됐고 그 다음에 get을 또 하니까 이번에는 가져올 데이터가 없어서, 이번에도 역시 이 트라이 캐치에 의해서 새로 만들어서 get를 배정을 했죠. 그래서 1, 4, 3, 2, 5가 되는 거죠. 에러를 먼저 일단 띄우고 나서. 처음에 에러 띄운 거랑 같은 이유로 여기도 그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돌아가게끔 만들어 놨어요. 음, 이 코드에서 수정을 리팩토링을 해보자 라는 겁니다. 조건을 검사하는 코드를 추가하고 캐치 블럭의 코드를 조건문의 조건절로 옮기고 남은 트라이 블럭 코드를 다른 조건절로 옮겨보자. if available이 is empty이면 이라는 걸로. 어디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is empty라는 거는 셋에, 저희는 available이 이게 랭스로 보면 되니까 랭스로 판단을 하면 될까? 아니면 is empty라는 거를 만들까? 별도로? 여기가 available에 is empty라는 거를 지금 있는데 저희 거는 그냥 배열이니까 is empty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is empty available의 랭스가 0이면 is empty인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try catch 대신에 if is empty이면 여기서 비어 있을 때 요거를 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인 거죠. 그리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 empty가 아닐 경우에 대해서 요 트라이 부분이 가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리절트가 없는지를 따질 필요가 없는 거잖아. 팝이 available이 empty가 아닌 경우에는 팝이 늘 될 테니까. 그럼 여기 트라이 캐치가 다 필요 없겠다. 그렇게 된 거죠. 동작은 계속 똑같이 되겠죠. 에러가 안 뜨는 상황이 되겠지만. 어서션을 추가했다가 뭐 에러를 했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트라이 캐치를 어쨌든 삭제하는 거를 목표로 이렇게 왔습니다. 이게 지금 최종 목표까지 온 것 같은데, 더 가다듬기까지 가보면, 이번 리팩토링 결과를 얻어진 코드에서 정리할 거리가 더 있을 때가 많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 문장 슬라이드에부터 적용을 해보자. allocated add 부분이 2개가 겹친다. 그러니까 얘를 하나로 옮기자. 이렇게. 그러면 지워버릴 수 있겠다. 지워놓고 나니까 이 부분이 3학년선자로 되겠다. 그러면 콘스트로 해서 is empty일 때는 프린트를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팝을 하면 되겠다. 그러면 똑같이 되고, 얘가 어차피 리절트를 저걸로 할 수 있을 테니 그렇진 않구나. 네, 여기까지만 해도 한결 깔끔해졌다라고 하는데, 요거 사실 EGMT 여기서밖에 안 쓰니까 다시 요거 인라인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라면 이렇게. 음, 이걸로 충분한 것 같습니다.
리절트가 사실 이 리절트라는 게 이름이 그냥 리소스겠죠? 뭐 더 없나? 더 없을 것 같은데? 끝낼까요? 11장 끝. 동시 시청자 수가 4명이에요. 와, 갈수록 줄어들다가 마지막 주가 되니까 4명까지 줄었습니다. 살아계신 분? 마크님 살아계시고, 돔님 살아계신 것 같고, 또 없나요? 누군지를 알 수가 없는 게 지금 문제야. 이 유튜브는. 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음, 목요일 날 이거 끝내고서 다음번에는 좀 빠릿빠릿하게 그 자바스크립트 딥다이브를 해볼까 해요. 그거를. 근데 유튜브로 안 하고 그 뭔가 다른 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누군지를 모르겠어서 이게 너무 혼자 하는 느낌이 너무 강해요. 이게 스터디가. 뭐 진행은 저 혼자 하더라도 뭔가 청중이 있다라는 거를 알고 있는 것과 모르겠는 것의 차이가 좀 큰 것 같아. 너무 외로워요. 일단 이번 시작한 거는 이렇게 해서 다음 시간 목요일 날까지 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오늘 모두 수고하셨고요. 현재 저 말고 네 분이 더 계신 것 같은데 그중에 두 분은 알겠고 혜은님, 검은곰님 계신 건가? 아무튼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목요일 날 뵐게요. 재훈님 있구나.